김대중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시사계 풍산계 진돗개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풍산계 진돗개니까 약간 마음에 안 드신 듯한 이 마가 떴습니다. 아니 뭐 측면 승부사라고 하시더니. 측면 승부인데 한번 물면 안 나오시니까. 예, 끝까지 가시니까. 오늘 이슈는 뭐로 잡으셨습니까? 장강 후랑 추전라. 저도 오프닝에 중국말 썼는데 오늘 요새 계속 이 중국 묻으네요, 보니까. 그러게요. 장강 후랑 추전랑. 네. 길장자, 강강자에 디후자에 파랑랑자. 네. 추진할 추자에 앞전자, 파랑랑자. 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다 분석 다 하셨잖아요. 저는 다 했죠. 청취자분들을 이해를 도와주셔야죠. 장강에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세대 교체. 세대 교체. 그런 걸지. 갑자기 왜 세대 교체를 말씀하십니까? 네. 이게 좀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자서전 있잖아요. 운명. 하는. 거기 이제 서문에 이 규절을 딱 썼거든요. 그런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오늘 한중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 시 주석이 이 부분을 딱 인용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중국 국민에게 낯설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 좋네요. 자서전에서 이렇게 딱 인용을 했는데 이 문 대통령께서 큰 정치적 소신을 밝혀서 자신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런 굉장한 덕담이죠. 와, 분위기 상당히 좋은데. 최근에 업데이트 될 게 하나 있어요. 아까 방송하기 전에 YTN TV로 나오더라고요. 이종훈 박사님 소개해주고 계시던데 시진핑 주석이 남북대화 복원과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 협력에 나가기로 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을 치아 이런 말이 나올까 싶어서 깜짝 긴장을 했는데 지지로 해서 천만다행입니다. 치아 이래버리면 또 이거 재밌게 되거든요. 내용이. 재밌게 되는 게 아니고 난리 나는 거죠. 주권 국가로서의 참 존엄이 지금 손상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문 대통령이 상하이 셀비지를 언급했다는데 이건 또 상하이 셀비지는 뭡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덕담을 하시니 또 문재인 대통령도 뭔가 덕담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 도움을 줬던. 그렇죠. 그래서 중국 국영기업 상하지 셀비지가 세월호를 무사히 인양했다. 그 노고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국민 사이에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불만도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정말 어려웠는데 초인적 노력으로 같은 급 선박 가운데 세계에서 유례 없이 가장 빠르게 무사 인양한 걸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 주석이 직접 독려도 해준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그렇게 두 정상이 굉장히 아주 세게 그 덕담을 좀 주고 받으신 거죠. 그랬더니 이 중국 측 인사들이 함께 배석한 사람들이요. 뭐 고개를 굉장히 끄덕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사드 문제는 이야기 안 해도 되겠네요. 이신전심으로 다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거고. 그것도 그렇죠. 네, 그럼요. 또 이해관계가 또 부딪히는 건 또 이해관계는 또 따로 또 챙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관련한 소식은 아직까지는 전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는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뭐 최근에 성공했다라고 뭐 자기네들이 이야기한 그 ICBM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고 그 연장선에서 이 사드 배치 문제도 함께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또 중국 쪽에서는 궁금하지 않겠어요? 한미 정상 간의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정말 어떻게 교통 정리가 됐는지 분명히 물어봤을 거고. 그런데 그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 보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정컨대는 약간의 이견은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예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근데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분위기로 봐서는. 그거는 이제 회담 모두에 언제나 이제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덕담을 많이 했잖아요. 초반에. 저는 그럼요. 뭔가 이렇게 이 케미가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 정상회담 정작 끝나고 나서는 뭐 기자회견할 때 한미 FTA 재협상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식이니까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국방부 차관이 성주를 갔습니까? 네. 예. 사실은 사드 배치 관련해서는 이번에 북한이 ICBM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네. 쏘므로 해서 예. 더 지금 명분이 생긴 상황이잖아요. 예, 예. 국방부 차관이 이제 이와 관련해서 오늘 그 성주투쟁위원회하고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이제 만났거든요. 네. 그 자리에서 이 부분을 조금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주석 신임 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서 차관의 얘기는 결국 네. 문재인 대통령의 뜻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네. 뭐 절차를 어긴 사드 배치 그대로 두는 건 법치주의가 아니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도 네. 그런데 이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서 예. 철회는 어렵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북한 미사일 사태와 관련해서 네. 역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예. 사드 배치는 그냥 그대로 밀고 가겠다라고 하는 뜻을 예. 서 차관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이제 중국과의 어떤 갈등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네. 당장은 조금은 뭐 냉각을 갖는 그런 관계로 봐야 되는. 다음 달에 또 한중 수교 25주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제 제재 풀어달라고 이야기한 것도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중국 쪽은 사드 배치 일단 뭐 무조건 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는 일단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뭐 서 차관이 이런 정도 얘기하는 거로 봐서는. 네.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미국 가서 한 얘기도 있거든요. 네. 사드 배치 문제는 한국의 주권 사항이다. 예. 그래서 중국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예. 배치는 기정사실화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이걸 어떻게 중국을 이제 설득을 해내느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인데. 설득할 필요 있습니까? 굳이? 오늘 아니 그건 뭐. 그래도 설득은 해야죠. 아, 예. 예. 그런데 오늘 이제 회담에서 과연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는지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예. 뭐 조만간 전해지겠죠. 뭐.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오늘 SNS 메시지를 통해서 구박들이 구박한다고 해서 쇄신과 혁신을 멈출 수는 없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군요. 당의 혁신도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혁신위원회, 윤리위원회도 구성도 빨라질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 내 소식을 유해 최고위원으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여혜입니다. 예, 유해 최고위원님. 먼저 선출 축하드립니다. 2등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26일 전당대회 했죠? 네. 예, 지금 한 나흘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어떠세요? 자유한국당 안에서 볼 때 밖에서 볼 때 좀 다를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어차피 계속 안에서 있었고요. 네. 안에서 윤리위도 있었고 또 당 내 안에서 계속해서 적반하장이라는 방송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바깥에 있다가 안에 들어온 건 아니라서 뭐 아주 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은. 예. 네. 어때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도시 몇 개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셨나요? 저희가 8개 도시를 돌았나요? 예. 제주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정말 호남 지역도 돌고 영남 다 돌았으니까 네. 한 8군데를 돌았던 것 같네요. 현장 민심이 어떻던가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가서 이렇게 느낄 때는요. 호남 네. 지역 같은 경우는 당원이 많이 부족하죠. 네, 제주 지역과 호남 지역 그리고 강원 지역은 네. 당원이 부족하다. 당원이 아직까지 많이 없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영남 지역을 갈 때는 정말 당원이 많구나. 근데 그게 반성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호남의 민심이 경기와 서울로 이어지는 바로미터인데 호남의 민심을 아직 제대로 못 챙긴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는 저는 일단 호남 쪽을 먼저 챙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호남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럼요. 호남을 놓치게 되면은 저희가 절대로 정권 재창출이라는 것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걸 이번에 바로 느꼈습니다. 평소에 호남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뭐 하실지 조금 보관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네, 이번에 저희가 전당대회를 하면서 합동 연설을 돌면서 호남 지역에는 이거는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정책인데요. 제 공약이기도 하고 호남 지역의 당비를 한시적으로 일단 없애고 책임 당원을 좀 많이 늘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에 토크 콘서트라든지 학생들, 대학생들에게 가서 많이 이렇게 우리가 보수 우파에 대한 생각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또 호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원으로 가입을 받았을 때는 다 같이 모여서 행사를 좀 많이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토크 콘서트를 해서 젊은 친구들에게 보수 우파에 대한 이해관계를 인식을 새로 바꿔보겠다는 것이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는 중장년층에는 나름대로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이제 민심으로 내려가시려고 하면 지도부가 어느 정도 단합이 돼야 되고. 서로 하나의 목표로 매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충분히 이건 제 역량 안에서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유해 최고위원 혼자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도부가 하나의 각자 체제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저희가 최고위 회의를 통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 협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정도는 그래도 저 혼자서 여성들과 여성도당위원장이라든지 여성들과 함께해서 충분히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큰 행사가 아니라 옛날에 행주치마 했던 것처럼 나서서 우리가 마음을 모은다면 아주 큰 노력이 아니라 작은 노력으로 민심을 또 당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콘서트 이름을 열정 콘서트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그 이름 좋은데요? 저는 희망을 노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홍준표 대표하고 정우택 원내대표 간의 어떤 사이는 좀 어떻습니까? 아니, 오늘도 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계셔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왜 자꾸 바깥에서 사이 어떠냐고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네. 밖에서 보기에는 조금 두 분 간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가 취임하시면서 추경과 인사로 발목을 잡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만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문재인 정부의 초기에 홍준표 대표가 말한 것처럼 추경과 인사로 발목 잡지 않는 게 뭐라 그럴까요? 원리에 맞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적당하지 않으면은 상식에 맞지 않으면은 발목 잡는 게 아니라 건의할 건 건의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107명의 국회의원과 130명 정도의 당협위원장이 있는 그래도 큰 정당입니다. 그 정당에 있는 대표들이 똑같은 목소리, 똑같이 생각이 같다면 저는 그건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다른 생각과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로 맞춰가는 것이 저는 오히려 정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쪽에서 서로 다른 생각이 있지만 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 생각은 똑같고요. 또 그 안에서 서로 협치를 하려고 오늘도 노력했습니다. 그 안에서 협치를 위한 노력 중에 혹시 우리 유해 최고위원께서 중재를 하시거나 아니면 노력하시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혁신위원회, 윤리위원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의견을 내고 있고요. 다음 주까지는 혁신위원회와 윤리위원회가 다 구성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철저한 외부 인사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대표와 우리 최고위원들이 다 같이 의견을 모으고 다 같이 추천제를 하기로 지금 협치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에 계셨다 그러셨잖아요. 네, 전 윤리위원이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구성 중에서 외부 인사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초청을 했는데 초청에 응하지 않는 분들이 혹시 생기지는 않을까요? 저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윤리위원이라는 자리가 생각보다 많이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무게감을 느끼고 고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되고요. 또
많은 설득을 거쳐서 저희가 필요하신 분은 뭐 삼고 초려를 해서라도 모시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혁신이라고 하시는데 무엇을 혁신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무래도 저희는 지금 여당에서 야당으로 변신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혁신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당의 몸집을 좀 줄이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의 몸집을 줄인다고요? 네,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겠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살림을 제대로 살겠다는 것도 혁신의 네. 하나입니다. 예. 네, 우리가 이때까지 살고 있던 그 규모의 살림을 살면 안 되니까요. 네.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몸집을 줄여서 전략을 하자. 그것도 혁신의 하나입니다. 예, 혁신위원장에게 정권 주겠다는 게 홍준표 대표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 혁신위원장에게 어떤 정권을 맡기시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일단 저희 대표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을 비추어 보면요. 일단 저희가 과감하게 외부의 눈으로 혁신하는 모습, 즉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혁신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따르기로 한 부분이 정권인 것 같습니다. 네, 내부에서는 뭐 다른 반발이나 다른 이견들은 없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아무래도 반발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반발 없는 개혁과 혁신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다 같이 연석회의에서 대표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협조를 먼저 구하셨습니다. 예. 그 유 최고위원이 보실 때 당 혁신 쇄신의 방점은 어디다 두는 게 좋겠다. 앞에서 뭐 이제 호남 지역에 대한 새로운 노력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당이 지금 여당으로 있다가 야당으로 가고 나니까 열정이 상대적으로 많이 식은 것 같고 유해 최고가 보시기에는 분명히 모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보이죠. 예. 그 내용 한 몇 가지만 짚어주시고 생각하고 계시는 방향 이런 거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야당은 야당답게, 여당은 여당답게라는 그 슬로건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아무래도 할 말을 줄여야 되고 야당은 아무래도 잔소리가 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점잖은 야당이 된다면 당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도 정부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여당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럼 누가 견제하느냐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즉 그냥 발목 잡기가 아니라 틀린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바로 일단 혁신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원내에 계신 의원님들도 원내에 있기 때문에 너무 안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당원들한테 우리가 왜 지금 미움을 받고 있는지를 아주 뼈를 깎는 고통을 지금 체험하면서 당원들의 마음을 다시 돌리고 또 아무래도 책임 당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도 지금 아주 박차를 가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앞에서 제가 인트로에서 그 홍준표 대표께서 일성을 하신 내용을 SNS 메시지를 읽어드렸거든요. 구박들이 구박한다고 해서 이제 구박은 뭐 아시겠죠. 친박 의원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친박들과의 어떤 내부적인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친박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친박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당선되기도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친박이 있었다면 홍준표 대표도 뭐 70% 정도의 지지율을 받기는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희 당에 친박이 있다. 그리고 친박의 결집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아마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제 우리 유해 최고위원께서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이 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혁신과 윤리를 기반으로 해서 큰 정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유해 최고위원이었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